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유 이류하니 일영막수하고 일심불세하면은 만법무군이라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은 일만법이 허물이 없다. 만법무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구무법 그런 게 이제 하면은 하고 불생불심이니 이제 무구무법하고 불생불심이니 이 무구무법 불생불심이니 능수경멸 경축능침이라. 이 능침이라 이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진도를 오늘 좀 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구자가 허물 구자라 그랬거든요.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리고 허물이 없고 법이 없으면은 이제 법이 없으면은 불생불심이라. 남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능은 경을 따라서 멸하고 없어지고 이 말이죠.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따라 가지고 따를 숫자거든요. 경을 따라서 이제 멸해지고 또 이 경은 능을 쫓아서 쫓을 축이거든요. 능을 쫓아 가지고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구 그랬거든요. 무구자 허물이라고 이 허물 구자거든요. 이제 이 허물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구는 이것이 이제 험이죠. 험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말 쓰죠. 우리가 험이 있다. 험이 있다. 험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험이라는 것은 험집 이제 뭐 그런 말도 쓰지 우리가 험집이 있다. 그래서 이 허물의 반대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험의 반대는 칭찬이죠. 이거는 허물은 흉보는 것이죠. 흉보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게 반대는 또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대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간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이게 칭찬을 하느냐 흠보느냐. 그러니 이제 이 사람도 흠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사 있죠. 그 인간사도 이제 흠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사가 이제 흠이 이제 생기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삶의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구, 흠이 없다. 이제 흠이 없으면 칭찬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무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들, 일체 형상들. 이걸 뭐 우리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일체 형상들. 그래서 이 형상들을 뭐랄까 만법 우리가 그러죠. 만법은 뭐 일만 형상들이거든요.
그것만 그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우주 만유 자체가 법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사용을 합니다. 형상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법인가 하면요, 이 두 번째의 법은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유정물들의 사유, 생각 이것도 법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법이 있다, 법이 없다 그러죠. 그거는 뭘 말하면요, 생각의 세계가 절도에 맞고 한 것은 법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생각의 세계가 이제 절도에 맞지는 않고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뭔가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유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유정물들은 한시도 끊임없이 계속 사유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유정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한다. 여기서는요.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게 무구, 그게 법이 사실은요, 이게 무법 그랬거든요. 무법 그러면 모든 형상들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상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형상이지만도 그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그 형상은 뭔가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체의 세계에 가서는요. 그래서 이 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형상이 다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상이 다 보이고 사람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도 그 형상에 갈마 있는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그건 뭔가 하면 무법이에요. 이게 없다 이 말이죠. 법이 없다. 그것을 무법이다. 그래서 이건 본체짜리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본체짜리를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체짜리가 법이 아니라 무법 그러거든요. 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법이 없다 이 말은 형상이 없는 자리에, 그 형상이 없는 자리는 뭔가 하면 진공자리죠. 그래서 그 진공자리는 바로 그 형상이 무법이죠. 진공자리 뭐 법이 있습니까? 그 진공의 본래자리에서 볼 때는 법이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의 세계도 우리가 이게 이제 사유의 세계가 부유난상 그러죠. 끊임없이 난상하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는가? 번뇌 그러죠. 이거 이 말이죠. 쉬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번뇌가 쉬어버리면은 쉬어버린 그 번뇌 자리에서는 이 뭔가 하면요. 무법이 되죠. 무법이다. 그래서 이제 압구절에서 그 이제 여기를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구라 그랬죠. 일심 한 마음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만법이 다 허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인간 생활 속에서 허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형상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나기 때문에 허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허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말이죠. 허물이 안 보이면은요. 그거는 불생불시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그 허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무법인데, 이게 무법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허물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 어찌 되는가 하면 결과는 불생불심이 되는 것이, 남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멸해지고 나면은요, 한 마음이 멸해진 그 자리는, 심이 아닌 자리는 불생이죠. 마음이 안 나야죠. 마음이 나면은 일단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거두들여버린다 이 말이죠. 딱 거두들여버리면은 그게 불심이거든요. 딱 거두들여버리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생들은 마음을 내잖아요. 내니까 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심이 돼버리면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불생이죠. 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신신명에서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이게 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신 수양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요, 수양 공부를 이경지에 가기 위해서 정신 수양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 수양, 정신 수양 그러죠. 그 마음 나는 것을 거두드리는 공부, 불생불심하는 공부가 정신 수양 공부의 요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정신 수양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 선사들은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 두 자리를요, 공 그랬어요. 비었다. 그 다음에 무심 그러겠어요. 또 무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 무구무법 불생불심 이 자리를요, 공이다, 비었다 그렇게 해요. 또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 또 무념 생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과거에 그 선사들은 했고, 이거를 이제 종합하면요, 무소유처정, 무소유처정. 곧 장소, 이게 천은 장소죠. 장소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장소 있는 바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장소를 말하죠. 일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장소,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 있은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무소유처는요, 장소 있는 바가 없다. 그러면 이 장소 있는 바가 없다 이 말은, 여기 지금 강의실에서는 이제 마음이 괜찮게 나죠. 하다가 또 이제 어디 집이나 또 다른 데 어디 가가지고 경계를 당하면은 또 마음이 달라지죠. 이거는 뭔가 하면 장소가 있죠. 장소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소. 근데 이 장소 있는 바가 없어요. 없는 정이 든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장소에도 다 정이 든다 이 말이죠. 이 장소에서도 정이 들고 저 장소에도 정이 들고, 그래서 모든 장소에 다 정이 들 수 있는 그 경지,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무소유처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구무법 불생불심의 이 자리는 과거 선사들이 얘기한 무소유처정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간에 이게 뭔가 하면 다 이제 무구무법 불생불심이 이제 되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말은요, 이 말은 그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장소가 다 뭔가 하면요, 선정에 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정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든지 정에 들 수가 있다. 그럴 때 그걸 무소유처정이라고 얘기하고, 이 무소유처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뭔가 무구무법 불생불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오후에 지금 산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지금 풀이 우묵하게 자라가지고 산책할 때 이제 이 풀이 걸거쳐가지고 다닐 때요, 그냥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는 우리 이제 그 원로 동지 한 분하고 둘이 가갖고 오후에 가갖고 풀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멋지게 이제 길이 딱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다니는데 이제 편해요. 근데 어제는 가니까요, 저 같이 옆에 사는 우리 동지 한 분이요, 세상에 갈퀴로 가지고 또 다 그 풀을 다 긁어가지고 양쪽으로 싹 치워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깨끗한지.
그냥 여 집도 반질반질하게 해놨는데 그거 더 반질반질하게 해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왔다 갔다 7번을 어제 하는데 와따 살만 나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야, 처음은 경락이 다른 데 없다. 여기가 경락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나무가 촥 있고 말이죠. 편백 있죠. 소나무 있죠. 그 밑을 왔다 갔다 7번을 하고 나니까요. 그냥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는 그와 같은 장소가에 관계없이 정해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구무법 불생불심하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두 번째 구절은요. 능수경멸 경축 능침 그랬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는 능이고 하나는 경입니다. 이 능은 뭔가 하면요. 능은 능할 능자죠? 능은 능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능이 뭐냐? 여기서 지금 능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능, 자기, 이 자기다. 이걸 이제 그러면 경은 뭐냐? 경계 그러죠 우리가? 경은 뭐 나가 있으면은 너가 있으면 상대 너다. 이 너 나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죠. 그 자기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 아닌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능은 뭔가 하면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하는 주체는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은 뭔가 하면요. 주체가 아니라 경은 객체지요. 객체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해 놓으면은 이게 대충 이해가 되죠? 자, 능은 자기거든요. 자기가 주체 아닙니까? 자기는 경을 대상을 따라서 객체를 따라서 멸해진다. 그리고 또 대상은 능을 쫓아가지고 가라앉는다. 이게 멸해지니까요. 능은요 경을 따라서 멸해진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경이 말이에요. 능이요. 자, 이 능이 이제 이게 자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 인간 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능과 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활 자체가 능이 있기 때문에 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으면은 객체가 있습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체와 객체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한번 부분적으로 이 주체와 객체를 한번 우리가 이제 나눠 봅시다. 첫째, 이제 이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제 분류를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이게 또 이 개인은 능이죠. 상대 개인은 경이죠. 예. 개인 대 개인 속에서 능과 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개인은 나고 뒤에 개인은 상대고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요것도 뭔가 하면요, 뭐 부부간에도 이게죠? 부부간도 이거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요. 개인 대 개인 속에서.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가 하면요, 이제 아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요, 조직과 집단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조직에도 나 집단에도 이제 주체가 있는가 하면 객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조직의 집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주지요, 사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아니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은 뭡니까? 사원.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직원. 또 이제 더 지금 나가면은 뭔가 하면은 노조. 맞죠? 노조 아닙니까? 이게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직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생기면은 그 집단 또 직원은 또 집단을 만들죠. 만들어갖고 노조를 만들죠. 그래갖고 돈 더 내라. 이거 갖고 지금 싸움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사 아닙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요, 회사가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하고 지금 북하고 남하고 지금 지금 이게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누구냐 그 기업인들이 갔을 때 옥류관에서 냉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이 다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베트남에다가는 삼성 전자에서 엄청난 회사를 5만 명을 고용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투자 안 하냐, 이 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지금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은 왜 베테랑 갔느냐?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거 같잖아요. 자, 지금요. 아이고, 정말. 개성공단 철수할 때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철수할 때, 개성공단 철수할 때 한 달에 봉급을 얼마 줬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갔을 때, 개성공단에 갔을 때, 대통령하고 같이 갔을 때 70.9불을 줬어요. 아이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네. 70.9불. 71불 아닙니까? 80만 원, 8만 원이죠. 그렇게 주고 한 달 보내면 철수할 때 얼마인가 하면 133불 줬어요. 그런 회사들 이제 철수했어요. 자, 이게 능과 경입니다. 하여간 능과 경이에요. 자, 이 조직에서도, 집단과 조직에서도 능과 경이 이제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개인 대 경계. 이게 이제 있어요. 개인 대 경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은 좋아하는 사람은 주체죠. 주체 아닙니까? 그리고 술은 객체죠. 술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체가 객체를 마시죠. 한 잔 마셔, 두 잔 마셔 하면은 나중 가면은 술을 마시버리니 개인이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 도박요. 처음에는 사람이 도박하잖아요. 그게 말이죠. 이 경계가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었죠. 완전히 사람을 침몰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은 경계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개인은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경지에 가는 것이지, 경계에 딸려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말이죠,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 대 경계, 이제 이것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개인 대 만물. 이 만물도 경계죠. 모든 게 경계합니까? 네. 우리 벌려져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경계다. 경이에요. 이것이 경. 그리고 개인은 능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능이 모든 만물을 경으로 삼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죠?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이걸 뭔가면요, 개인 대 번뇌. 자, 이제 이어서도 이제 많이 이게 나왔는데요. 이건 뭔가, 사람은 지금은요, 바깥에 하고 싸워갖고 이기면은요, 그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요, 자기 개인과 번뇌와의 싸움이에요. 이 번뇌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겨버려야 돼요. 이겨야지 뭔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힘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건데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간단한데, 지금 이 능과 경을요, 자, 지금 이제 능과 경을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해봅시다요. 자, 이제 이것이 이어서 요걸 해놓고 합시다요. 능과 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그래서 이 능은 이 주관이에요. 경은 객관이에요. 객관, 주관과 객관이에요. 자, 주관과 이제 객관이 이제 이게 되는 것인데, 능수경멸 그랬거든요. 이 주관은 객관을 따라 가지고 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주관이 객관을 따라서, 따를 숫자죠. 따라 가지고 멸해져 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자, 우리 이 중생들은 이 주관이 객관에다 따라 가지고 그게 오히려 매몰돼 버리죠, 중생들은. 그런데 이게 먼저 이 주관이 말이죠, 객관을 따라 가지고 멸해져 버리는 것이 멸한다 이 말은요, 이 주관이 객관을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은요, 객관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요, 허구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요 허망한 거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그랬죠. 건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 그랬죠. 이 모든 경은 실제로 허구예요. 허망한 거예요. 계시 허망이에요. 범소유상, 모든 상 있는 바, 모든 형상들, 이 경계는 상대고 너고 형상이라 그랬죠. 이 모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은 뭔가 하면 허망한 거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은요, 여기에 따를 것이 없죠. 따르지 않죠. 따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 없으면은 이게 탄죽을 멸해져 버리죠. 생각이 멸해질 거 아닙니까? 멋지죠? 이게 이제 성찬대사, 이게 신신명. 그래서 이 주체는요, 이 대상을 따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이 아니에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알 때 그건 뭔가 하면 이게 멸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이 멸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이 경은 사실은 뭔가 하면 이게 험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 인간 삶에서 볼 때 이걸 뭔가 하면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경이요. 외부 환경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요. 이 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주관 아닙니까? 이 주관은요.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주관이 엄청 변해요. 지금 그러죠?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그러셨죠? 이 말씀 속에도 외부 환경이 들어있죠? 앞으로의 외부 환경은 물질 문명이 엄청 발전한다. 이렇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이 인간의 정신을 위협한다. 이렇게 보셨죠? 위협한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물질이 계백되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은 말이죠. 그게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좌우되는. 그러면 이 외부 환경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요. 이 외부 환경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뭐 이게 뭔가 하면 외부 환경이 뭔가. 이게 시간이에요. 외부 환경은 시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시간이냐. 외부 환경은 시간이에요. 이제 왜 시간이냐. 제가 천자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 그랬죠. 또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항 그랬죠. 거칠항 그랬다. 자,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항을 제가 새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부는 우는 뭡니까? 공간. 주는 시간 그랬죠. 그러니까 공간은 지부, 집주, 넓을홍, 공간은 넓다, 넓을홍 그랬죠. 근데 집주, 주는 시간은 거칠황 그랬죠. 시간은 거칠다 그랬죠. 왜 거칩니까 시간이? 사람은요 참 시간이 말입니다 엄청 거칠게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시간이요 거칠게 작용해요. 시간은요. 아따 요새 세월 빠르죠. 6월 벌써 지금 중순이 지났습니다. 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은요 굉장히 인간에게 뭔가 거칠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거칠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자문 대단했다 그랬죠. 제가 자 했다.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은 자 이게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으면 연 뭐가 있습니까? 연 뭐가 있습니까? 미래.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 대체로 이제 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능과 경을 제가 현대적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자 현재가 찰나찰나 현재가 지나가죠. 이제 지나가는데 보통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요. 어느 지금 신문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이제 사람이 두 가지 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걸 이제 두 가지 축이 뭔가 하면 좌표축이라. 좌표축. 자, 좌표. 지금 좌표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지금 능 아닙니까? 축이 말이죠. 과거의 축이 얼마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맨날 과거가 자기 얘기만 해요. 하는데 자기 얘기도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술자리에 앉으면은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죠. 과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의 축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자,
이거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의 축이 말이죠. 이 축이 어디로 가면 각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정치계의 현실도 봅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갈립니까? 보수와 진보가 갈리죠? 이거 좌표의 축을 어느 쪽으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말이죠. 일제시대 때 또 남북 전쟁 이런데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은 좌표의 축이 그쪽으로 맞춰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관념과 생각에 찌들려 있죠. 그래갖고는 지금 현재 사는 모든 자기들의 친구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했다. 그거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 자기가 했던 경험, 그걸 계속 설득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좌표의 축이 어디로 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기울어졌어요. 능이 어디로 기울어졌습니까? 과거로 기울어졌죠. 과거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까? 좌표의 축이요. 자, 이거를 말이죠. 이 좌표의 축을 어디로 보면 현재를 이쪽으로 맞추지 말고 이 축을 어디로 맞추냐? 미래로 맞추자.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는데 과거는 지난 것은 제가 어떻게 제가 저의 표준은 그렇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라. 자, 근데 잊어버리기만 하면 안 돼. 잊어버리는 동시에 뭘 하겠습니까? 참고해야 돼요. 예, 딱. 그 결과, 성과, 결론을 말이죠.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딱 잊어버리되 과거에 잘못된 거 있죠? 그것은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과거를 잘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는 그래.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좌우명입니다. 현재는요, 순간순간 현재예요. 현재가 오죠. 최선을 다해라. 과거는 잊어버리되 참고하고, 현재는 최선을 다해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라. 현재는 좋죠.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라. 꿈과 희망을 가지라. 미래는 말이죠. 꿈과 희망을 가지라. 좋죠? 꿈과 희망을 가지라.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런데 그거 참고해. 보감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현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또 미래는 뭔가 하면요. 항상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제 현재가 이제 지금 제가 중간자고 얘기했죠? 중간자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전개가 되는가 하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이게 또 옆으로 좀 이게 세네요.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어떻게 하면 A, B, C 이렇게 제가 해석했죠? A는 인공지능,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이렇게 했죠.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도 이게 지금 빠져버리면은요 4차 산업혁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만 되는가 하면 빅데이터는 그것이 한번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한번 데이터가 딱 생기면은 그것은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이 되는가 하면 클라우드, 가상 저장 공간, 무한한 가상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클라우드 때문에 AI 빅데이터가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요, 제가 이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를 하면은요, 이게 이제 다음에서 이성택 교무 치고 들어가면 다음에요, 동영상이 딱 떠요. 동영상이 딱 뜬다 이 말이죠. 그 동영상이 딱 뜨는데 제가 지금 했던 것이 어디 올라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싹 올라가 수십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수십 개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면은 이제 한 강의가 45분 강의거든요. 이것이 수십 개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 클라우드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순간순간 경계예요. 제가 어떻게 경계인가 하면요, 제가 딱 제 이름 치고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 보면 절대 이게 자기 주관 아닙니까? 능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음에 들어가갖고 지금 동영상을 내가 딱 클릭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면 이제 제 강의 그것이 쫙 뜨거든요. 자, 뜨는데 그 딱 보면은 강의가 딱 뜨면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조회수가 딱딱 나와요. 조회수가 어떤 거는 많이 간 것은 이제 1000회가 넘은 조회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는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근데 조회수가 제로. 그걸 볼 때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좋지. 왜 누가 한 번도 안 보나 이것을. 그러니까 조회수 1, 10, 20, 30만 돼도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요. 근데 제로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요, 제 기분이 이제 안 좋죠. 이제 안 좋은데 이 클라우드가 이게 이제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을 개념을요, 이제 어떤 단어를 제가 이제 칼럼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는가 하면요, 자, 이 최신 단어입니다. 이제 일미코초, 미코초. 이 들어봤습니까? 1미코초. 자,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이게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빅데이터가 말입니다. 빅데이터를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다 제가 그랬죠. 초고속으로 초용량의 데이터를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그게 빅데이터다 이 말이죠. 근데 초고속이 뭔가 하면 그것은 여기서 쓰는 초고속이 뭔가 하면 1미코초. 이게 제가 1미코초가 시간을 어떻게 한가 하면요, 이게 제가요, 이걸 보고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1초 그러죠? 1초. 그 1초가 말이죠, 1초를 몇 분으로 나눈가 하면 1조분의 초. 1조. 1조분의 1. 이게 뭔가 하면요, 1미코초예요. 자, 상상됩니까?
제가요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해내는 것이거든요. 빅데이터가요. 그래서 이 1조 분의 1초 우리가 1조 찰칵하면 1초 합니까? 그것을 1조 분의 1초니까 1초를 1조로 나눈 그 시간 순간 그 현재가 지나간다 이 말이죠.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딱똑딱 1초인데 그것을 1조로 나눠버리니까요. 그 순간순간에 데이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빅데이터 그러거든. 이게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인데 이 AI가요,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두뇌를 능가한 지점, 인간의 이것을 능가하는 지점. 그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를 뭐라 그런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말인데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시점이 와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미래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이점 그럽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들어요. 지금 특이점 들어봤어요? 특이점이 뭔가 하면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 지점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 그것을 특이점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를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고 있는 거예요. 1조 분의 1초, 그걸 1미코초. 자, 그러면 좌표의 축을 이쪽으로 살면은요, 이게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의 축을 어디로 우리가 돌려야 됩니까? 미래로 돌려야죠. 좌표의 축을 미래로 돌리자. 참 이거요. 자 보세요. 지금 저 개성공단 지금 저 연락사무소 폭파했죠?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몰라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고 그냥 막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변할 것인가 누가 압니까 그것을요. 그래서 극하면 변한다 그러죠. 이런 어떤 극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이 좌표의 축을 미래로 돌리자. 미래 돌리자. 그래서 과거로 돌리는 좌표의 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후퇴한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좌표의 축을 미래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 돌리는데, 자, 그러면 특이점,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죠. 제가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 그때 우리가 인간이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고요. 자, 그리고 원불교가 뭘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